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릴 때부터 우리 다 똑같이 태어나잖아요. 다 눈 있고 코 있고 뇌 있고. 근데 왜 누구는 그냥 알아서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게 유전적인 건지 아니면 집안 환경인 건지. 공부도 약간 그 유전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전이 맞아요. 근데 뭐냐면 대단히 유리한, 그러니까 진짜 한 가지를 가르쳤는데 5가지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있어요. 아, 있어. 그런 거를 유전이라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엄청나게 유리해요. 그런데 현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의 1등급은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야지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선상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1등급 받는 거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라. 그거는 핑계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강사님은 어릴 때부터 좀 수학이 어떻습니까? 좀 쉬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저쪽에 그 동대문구 장안동에 살다가 갑자기 그때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강남으로 가서 8학군에 가면 애들이 뭐 대학을 잘 간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저희 집도 이제 동참을 한 거죠. 아, 그랬어요? 네, 갔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계속 그렇게 똑똑하던 애가 그러니까 계속 막 반장을 놓치질 않았었거든요. 그랬던 애가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딱 봤는데 56점. 아직까지 정말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한국학원이라고 선능력이 생겼어요. 새로운 학원이 생겼고. 예, 아주 큰 대형 단가고 그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19,500원. 한 달 수강료가. 그 정도는 우리 집도 보내줄 수 있었고. 19,500원이면. 예. 그래서 딱 갔는데 정말 첫 시간에 많은 걸 깨우쳤어요. 그래서 56점 받은 이후로 중3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 음수가 되고 음수랑 곱하면 양.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외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다음에 계속 연습하면 되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 직접 교재를 또 만들기도 했고. 맞아요. 그 당시 장래 희망이 진짜 그 스타 강사. 맞아요. 아니 근데 무슨 교재를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만드셨어요? 자기만의 교재가 있어야 돼요. 기존의 교재로 수업하는 건 좀 약간 아마추어틱하고요. 자기의 교재가 있어야지 일단은 가능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들어서 문제를 내고 내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개념 위주로 개념 서술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정리하고 문제 배치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석처럼 선생님만의 어떤 맞아요, 교재를 만드시는 맞아요. 제 글씨로 다 쓴 거예요. 인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두꺼울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딱 드리면 잔상에 남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제 교재입니다. 그러면서 딱 드리니까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일일이 다 쓴 사람은 없을 네. 테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제가 기억에 남았는지 곧바로 연락이 주셨어요. 내일부터 인터넷 강의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야. 그때 완전 소름 끼쳤잖아요. 야, 이게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1타 강사가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야, 참 진짜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마어마한 노력을 어쨌든 하셨겠죠. 수학 외길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지금까지 계속.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 도박! 예. 그건 큰 수의 법칙,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웁니다. 왜요? 아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그거 확률 그거 다 뻥 아닙니까? 뭐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사위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맞습니까? 6번 던져도 1 한 번도 안 나오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확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큰 수의 법칙, 큰 수. 시행의 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여러 번 시행할수록 그 확률,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를 잘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학 좀 해보치고.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수학 좀 해보치고. 뭔 소리가 하는데. 결혼해서 애를 2명 낳았어. 네, 2명 낳았어요. 2명 다 아들이야. 네. 그럼 아들 낳을 확률을 100%라고 볼 수 있고 딸 낳을 확률 0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아들이 이렇게 2번 2명을 낳았을 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안 돼요. 왜? 시행의 수가 2야. 그런데 시행의 수를 만약에 100명을 낳았어.
그러면 거의 50명은 남자이고 거의 50명은 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시행횟수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몇 천만이 되니까 그렇죠. 거의 반이 남자고 거의 반이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큰수의 법칙이라고 그게 해요. 큰수의 법칙이구나. 예, 그러니까 6분의 1이라는 게 수학적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은 2번 던져보고 6번 던져봤을 때는 의미가 뭔 얘기인지 없지만 알았어요. 시행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늘릴수록 점점 가까워진다는 네네네. 거예요. 가까워진다. 그쵸, 그쵸. 그 확률에. 도박은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예로 들면 모든 카지노는 카지노의 승률을 50점 몇 프로로 만들고 사람들 게임하는 사람들의 승률을 49점 몇 %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은 게 무조건 그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주는구나. 늘어날수록 큰수의 법칙이다. 큰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게 큰수의 법칙이다. 그게 큰수의 법칙이에요. 확률의 6분의 1이라고 해서 시행 횟수가 6번이어서 6분의 1이 아니라 맞아요. 그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6분의 1에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정확합니다. 예. 다음은 은행에서 복리 상품에 기간 제한을 두는 이유. 뭐야? 그건 뭐야? 복리랑 단리 이런 개념이 있어요. 네. 단리는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이율 5%라 그러면 그렇죠. 내 돈 100만 원에 5%면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년 지나면 5만 원.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5만 원. 그러니까 내 돈 실제 은행에 맡겼던 그 원금에 대해서만 주는 거죠. 이자를 주는 거고 복리는 싼 돈. 105만 원이 됐으면 거기 5만 원에 대한 5%. 또 5%를 또 주니까 그럴 때는 1.05를 계속 곱하게 돼요. 곱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단리는 계속 5만 원씩 더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덧셈으로 내 돈이 불려 나가는 게 단리. 복리는 곱셈으로 불려 나가는 게 복리. 곱셈으로 불려 나간다를 좀 우아하게 얘기하면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얘기고 등비 수열이 거기까지는 못 가겠네. 조금만 등비 참아보시면 등비 급수를 기하급수라 그래. 우리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예. 그게 등비 수열이랑 곱으로 커진다라는 얘기고 그거를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요. 그게 네네네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쭉 천천히 가다가 확 올라가. 어느 한 순간에. 시간이 흐르면 미칠 정도로 올라가고 1차 함수 같은 직선은 비율이 똑같이 올라가게 네네네. 되니까 지금 당장은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 크게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 확 커지는 거니까 은행이 기간 제한을 안 두고 평생 복리로 해줄게 그러면 모든 난리가 은행은 나는구나.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게 그 지수함수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이기 기하급수로 때문에. 가기 직전에 기간으로 맞아요. 거군요. 확 올라가기 전까지. 바로 직전에 끊는. 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저거 금액으로 한도를 주고. 한도를 주든가.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이 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강사님이 진짜 이 강의하실 때 얼마나 열정적인지 어떤 학생들을 좀 집중시키기 위한 예, 뭔가 좀 본인만의 좀 노하우나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건데 아.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 만났는데 얘가 졸고 있거나 너무 하기 싫으니까 저는 하기 싫어가 써 있어. 그러면 나는 얘랑 너무 대화를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가서 넌 꿈이 뭐니부터 시작을 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니? 네가 만약에 도저히 앉아 있기 싫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있으면 우리 합의를 보자. 내가 너한테만 환불을 해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해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햄버거 먹어. 차라리 그러고 그렇게 있다 보면 또 갑자기 죄책감이 들어서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너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환불해줄게. 나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면은 학생들이 보통 반응이 어떻습니까? 혼나는 줄 알고 뭐 이래. 야 지금 내가 화난 거 아니야? 혼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능동적으로 한번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를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가장 부러운 인생들은 다 수학 잘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보통 요즘 남학생들 저는 손흥민처럼 되는 게 다음 세상에서 꿈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분이 수학으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게 절대선이 아닌데 왜 얘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을까라는 게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로 이렇게 짤로 해가지고 막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예. 직선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되려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손흥민 선수가 어느 과정을 거쳤는지를 하다 보면 맞아요. 학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훨씬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쉽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을 그렇죠. 생략을 하고 유전자 따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유전자를 못 받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거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와.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 양반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다 그러니까요. 감내하는지를 수학 문제 5번 복습하는 게 1억 배씩이지. 1억 배. 그것만 해도 점수가 적어도 2등급은 나오는데. 자, 결국은 다시 못하면서. 이쪽으로 저희가 왔네요. 네. 예. 그것도 안 할 겁니다. 아니 일단 또 궁금한 게 이 선생님은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보통 저희 수강료가 한 달에 무제한으로 듣는 게 28,000원인가 뭐 보통 요즘 OTT 하나 구독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저 선생님이 항공사 마일리지도 엄청나다 그래요. 와 이게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요. 1200만 마일리지? 맞아요. 그거 다 어차피 10년 기한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 못 쓸 거예요. 지금도 아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신용카드를 하도 많이 써서 1200만 마일리지면 이게 얼마나 써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건 맞는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저거 하는 거 교재를 제가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교재 만드는 그 결제를 납품업체에다가 이렇게 그렇지. 인쇄소에다가 그 계산을 교재 비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는 거예요. 와 이게 서울 뉴욕 왕복 1등석이 24만 마일리지니까 야. 이거 못 쓰네 못 써. 와. 못 써요 정말. 야 어떻게 하면 1200만 마일리지가 그러니까 맞아요. 초등학교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알고 통분 약분만 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강의라 그래서 50일서 그것도 50일에 끝내도록 50강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포기하려는 애들이 다시 일어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선택은 사장님한테 맡기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통분 약분 빼고 다 설명했어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부터 시작했을걸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게 4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12와 16의 최대 공약수 그래요. 최대 공약수 이렇게 얘기해요. 12와 16의 그래서 진짜 유일할걸요? 그렇게 10몇 년 동안 안 내리고 있는 강좌가 지금 51수학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다 내려요. 그것도 내가 사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은퇴하게 되더라도 EBS 수업은 꾸준히 한번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만큼 되게 EBS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2024 이제 새 학기가 네.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입시가 또 시작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바로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수능 기조 자체는 예전이랑 또 다르게 아주 복잡한 함수를 내는 게 아니라 너 수학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고 기출 냄새를 다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출 냄새 이제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해요. 그걸 개념이라 그래요. 이런 수능일수록 반드시 수학 자체를 이해하고 내가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6월 전까지만 반드시 하자. 그 다음에는 연습하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거의 안 먹혀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기출 문제에 네.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기출 문제보다도 수학의 개념을 좀 파악하는. 맞아요. 네. 그걸 완전히 아는지 체크를 하고 개념이 완벽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해설지는 모를 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어냈을 때 이 해설지를 만든 사람과 나의 풀이와 비교용으로 만든 게 해설지인 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내가 풀 수 있도록 그거는 암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 이런 말부터 빨리 폐지시켜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답안의 일종. 이 사람의 그 실명을 난 썼으면 좋겠어요. 뭐 김규환 선생님이다. 누군지 모르는데요. 김규환 선생님의 의견. 뭐 이렇게. 그렇게. 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봤던 친구들은 내가 진짜로 내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보면 얻어지는 게 있네라는 거를 20살이 되기 전에 얻었다라는 거는 엄청난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고통스러워 본 결과에서 뭔가를 얻어냈을 때 그 경험이 난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해. 세상을 사는데 정말 좋은 영양분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예. 목표는 저거예요, 진짜. 나 죽은 다음에 나무 위키에 뭐 쓰면 다 나오잖아. 거기에 내가 수포자 딱 치면 수학을 포기한 자를 의미하는 말로 막 아주 막 대한민국에서는 뭐 2042년 수학 강사 정승재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었다. 뭐 이런 느낌?